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뉴스를 틀었는데요. 화면에 이런 문구가 크게 나오더군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이라는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말은 듣기엔 참 좋습니다. 숫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날 오후에 아들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더군요. 아버지, 저 또 떨어졌어요. 예 손을 넘긴 제 귀에는 이 두 문장이 가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는데요. 우리 집은 왜 숨이 막힐까? 결국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K자형 성장이라는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쪽은 위로 쭉 올라가고요. 한쪽은 아래로 처지는 모양입니다. 겉으로는 나라가 성장하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있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멀어지는 구조입니다. 동네에 친한 지인분이 있습니다.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요즘은 말이 줄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손주가 대학도 나왔고 성실해. 그런데 요즘은 열심히 해도 자리가 없다더라. 이 말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리 자체가 없어서 문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생겨난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요즘 자산이 밀어납니다. 반도체 호황이니까요. 관련 주식이 오르고요. 그 돈이 부동산으로도 흘러갑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자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산이 없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라갑니다. 하지만 집값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죠. 결국 간격은 더 벌어지는 겁니다. 아들이 이번 달 월급을 받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뉴스에서 말하는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근데 저는 그 절반도 안 돼요. 평균이라는 숫자가 실제 생활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왜 힘든지를 말입니다. 첫째로 회사가 신입을 잘 안 뽑습니다. 경력직 우대라는 말 많이 보셨죠?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겁니다. 아들 친구가 겪은 일이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인턴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일을 배웠는데요.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죠. 그런데 회사에서 경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요즘 이런 얘기 꽤 자주 듣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면접을 보러 가면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나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솔직하게 편안하게 월급 받아서 살려고요. 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귀사의 비전에 공감했습니다. 이런 정답을 외워서 갑니다. 이게 요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둘째로 집값이 월급보다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10년 정도 모으면 전세금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울의 전세금이 몇 억인지 아시나요? 맨 땅에서 시작하면 몇십 년을 모아도 모자란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들이 지난달에 집을 보러 갔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였는데요. 전세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전 아버지 때 우리 집값보다 비싸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월세를 사는 청년들은 더 힘듭니다. 월급을 받아도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와축은 꿈도 못 꿉니다. 결혼 자금은 언제 모으고 집은 또 언제 마련할까요? 답이 안 나옵니다. 셋째로 출발선이 다릅니다. 집이 있으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월급을 모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모으면 목돈이 생깁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월세를 내야 하니까 월급에 많은 돈이 나갑니다. 몇 년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도 꿈을 꾸기가 겁납니다. 실패하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이게 구조의 문제입니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청년 전용 통장도 만들고 일자리 정책도 발표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임시방편 같아. 뿌리는 못 건드리는 것 같아.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일자리가 수도권에만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방에는 괜찮은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서울로 몰립니다. 서울에서는 집값이 비쌉니다. 월급을 받아도 월세를 내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그럼 나라가 뭘 해줘야 하냐?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한 가지로 끝날 일이 아니죠. 일자리, 집, 다시 시작할 길. 이게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이야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청년들이 누구의 자식입니까? 우리 자식이고요. 우리 손주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청년 문제가 곧 우리 노후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들이 혼자 살 수 있을까? 예전에는 안 하던 고민입니다. 우리 때는요, 자식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가정의 자식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30이 넘어도 집을 못 사고 결혼도 못 합니다. 부모가 계속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았고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뒀던 돈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한테 집이 없습니다. 친부 집에서 전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친구가 결국 퇴직금을 다 털어서 전세금을 대줬습니다.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뭐 먹고 살아야 하나. 농담처럼 했지만요. 속은 타들어가는 겁니다. 퇴직금 없이 노후를 보내야 하니까요. 옆집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독립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게 노후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큽니다. 우리 세대가 노인이 되면요. 누가 우리를 돌봅니까? 지금의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지금 자기 생활도 못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볼 여력이 있겠습니까? 외국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일본이 먼저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회를 못 잡으니까요. 결혼을 안 합니다.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일본은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이 많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남의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출산율이 0점대입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못 그리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 노후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어린이집 보내고 학원도 보내야 하고 대학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월급으로는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저는 아이를 낳으면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요. 제대로 못 키울 바에야 안 낳겠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청년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결국 구조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구조가 딱 3가지라고 봅니다. 일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집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느냐, 실패했을 때 다시 설 수 있느냐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청년들이 서울로 몰립니다.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입니다. 집이 있으면 선택지가 늘고 없으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번 망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요, 청년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여기에 얽혀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외국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독일은요, 청년 실업률이 낮습니다. 직업훈련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안 가도 기술을 배워서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술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학을 안 가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OECD에서 한국의 청년 고용 문제를 분석했는데요.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교육비가 청년의 기회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취직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10년쯤 일을 하니까 집도 샀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취직을 해도 집을 못 삽니다. 결혼은 꿈도 못 꿉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청년들이 게을러진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30이 넘었는데 아직 집에서 같이 사는 집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답답하다고 했을 상황인데요. 요즘은 그게 게으름인지 구조 때문인지 헷갈리는 집이 많아졌습니다. 손주가 취업 준비를 몇 년째 하고 있는 집도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청년들이 미래 계획을 안 세우는 집도 있으시죠? 결혼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하고, 이게 가치관이 변한 게 아닙니다. 미래를 못 그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탓을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는 10년 정도를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잖아요. 저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답을 못 하겠더군요. 결국 이거예요. K자형 성장은 숫자로는 성장하는데 사람으로는 갈라지는 구조란 겁니다. 위는 더 올라가고 아래는 더 내려갑니다. 청년들이 힘든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노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우리를 돌볼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무너지면요, 우리 노후도 위험합니다. 한 세대의 숨통이 막히면요, 다음 세대의 노후도 막힙니다. 이게 K자형 성장의 가장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주변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취업 준비를 한다면 탓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손주가 집에서 놀고 있다면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조가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청년이 미래 계획이 없다면요, 가치관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이런 청년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1번, 아직은 괜찮다 싶으시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현실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